제가 만나보면은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 혹은 뭐 자산가 분들은 확실히 잃지 않는 투자 때문에 배당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식으로 막 엄청 불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확실히 월세 받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관점에서 마음 편한 투자로 접근하는 거지 배당주로 막 대박을 내겠다 이건 조금 어렵지 않나. 물론 잘 노리면 시세 차익도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미국 우량주 배당 캘린더 가져왔고요. 캘린더에 적혀있는 배당 락일 전까지만 매수해두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월 22일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요, 요날 PNG가 기록이 돼 있으면 요 전날까지만 매수하시면 배당금이 한 달 내로 들어옵니다. 기분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캘린더에 있는 자료들을 25개로 추려왔습니다. 고배당주 순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배당주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더 싸게 사서 조금 더 많이 사서 월세 받듯이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마치 적금 받듯이 5년 평균 배당률보다 지금 배당률이 저렴하면 주가가 매력적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왔습니다. 오메가 헬스케어라는 요양시설, 요즘 실버 산업 뜨죠. 고령화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요양시설 관련된 부동산을 사서 그걸로 배당을 주는 오메가 헬스케어라는 리츠는 배당률이 7%가 넘어가는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박살이 났다가 스멀스멀 오르면서 회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T&T라는 통신사, 지금 많이 아마 물어보실 텐데요, 현재까지는 배당률이 7.2%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배당금을 축소 확정한 게 아니고요, 축소할 수 있다. 이제 인수합병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새롭게 투자하는 인수하는 회사 때문에 현금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발표했고요. 정확히 얼마 줄일지, 배당금 앞으로 언제 줄일지는 아직 발표 안 했기 때문에,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7.2%로 적어왔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가 담배, 던힐, 글로, 이런 유명한 영국 회사죠. 브리티시 토바코라고 하는 회사는 7.2% 배당률로 5년 평균보다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리고 그 배당금이 7월 8일날 이전에 사두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수익률이 연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게 얼마에 한 번씩 주느냐인데, 분기라고 적혀있으면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킨더 모간이라 그래서 미국의 최대 에너지 파이프라인 회사입니다. 기름 수요가 활발하면 기름을 사고 파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파이프라인 최대 에너지 회사 5.9%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에브비, 대표 제약바이오 4.6%. 미국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우량하고 배당도 잘 줘서 싸게 묻어놓으면 크게 손해 안 보더라고요. 안전투자 입장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버라이즌 통신사, 요즘 통신사들이 영 비빌대고 있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사이먼 프로퍼티라 그래서 요거 쇼핑몰 리츠죠. 전 세계 쇼핑몰 들고 있습니다. 배당률 4.3%.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얼티 인컴, 누가 물어보셔도 100번 물어보셔도 저는 그 배당주 중에서 1등은 이 리얼티 인컴인데요. 추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월세 받으면서 살고 싶은 그 주식이 요겁니다. 전 세계 우량 부동산을 들고 있고 수백 개 부동산을 들고 배당금 꼬박꼬박 매월 주는 주식이죠. 매월마다 배당 락일이 찾아옵니다. 이 주식은 쌀 때마다 사 모으면 크게 손해보기도 어렵고, 물론 작년 코로나 때 박살이 나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이자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 배당 주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라는 제약회사 2.9%. 통신 장비, 요즘 주가 좋습니다. 요즘 하반기에 드디어 5G 통신 장비 투자가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시스코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신 장비 관련 보안 네트워크 기업이 배당률이 2.8%, 주가가 많이 올라서 또 배당률이 내려갔습니다. P&G 필수 소비재 배당률 2.6%, 제너럴 다이나믹스라는 미국의 5손가락이 안에 드는 방위산업체, 방산업체 배당률 2.5%. 여기 있는 기업들은 제가 추려서 배당 컷을 많이 했거나 역사가 짧다거나 이런 기업들은 다 날리고 우량한 기업들만 추린 겁니다. 이렇게 13개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2개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뒤에 보여드릴 건데 빠르게 정리부터 해볼게요. JP모건, 은행주, 이번 주에 은행주 배당 늘린 거 아시나요? 은행주들 배당 증가시켰습니다. JP모건도 있고, 차량용 반도체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사실 이런 기업들은 배당 성장주죠. 배당도 조금 주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시장도 유망하니까 배당 성장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많이 올랐죠. 캐터필러라 그래서 전 세계 중장비 1등 제조기업인데 많이 올라서 배당률이 좀 내려갔습니다. 제가 연초에 소개할 때 이게 3% 됐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네요, 주가가. 그래서 배당률이 좀 내려갔고, 컴캐스트라는 대표 케이블 회사, 그리고 건자재 파는 로이스, 소프트웨어 오라클, 이런 기업들 있고 쭉쭉 내려가서 모건스탠리, 아멕스, 코스트코, 게임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마스터카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좀 더 살펴볼 거 골라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메가 헬스케어와 사이먼 프로퍼티와 리얼티 인컴이라는 리츠가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일단 요즘에 한국도 지금 리츠주 좋습니다. 맞죠? 한국에 SK 리츠도 상장한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활활 타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던데, 금리 올라가면, 금리 인상하면 이 리츠 안 좋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러기 어려운 게 이 부동산, 이 자산 가격들도 많이 같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 수혜줍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회복되면
이 리츠주들은 부동산 상승도 수혜도 받고 사람들이 현금 휴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넣어놓기 때문에 예적금으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주식은 쇼핑몰 리츠라서 올해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은 리얼티 인컴과 오메가 헬스케어는 많이 오르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평가라고 보긴 그렇지만 과열은 적어도 없다. 4%씩 7%씩 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츠주들은 하반기에도 좋을 확률이 높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실물 경제 살아나는 건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람이 모이면 리츠에 돈이 모인다. 지금 전 세계가 리츠에 돈이 모이고 있는 중인데 조정받을 때 사야겠죠. 당연히 과열될 때 사는 게 아니고. 잠깐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과 리얼티 인컴은 리테일 리츠다. 상업 리츠라는 뜻이고,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미국의 쇼핑몰 99개, 프리미엄 아울렛 69개의 상업시설을 운영한다. 이러니까 작년에 박살이 났죠. 쇼핑몰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 망한다고 했다가 경제 재개 기대감에 힘입어서 올해 특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상승률이 무려 52.8%. 무슨 기술주 못지않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리츠가 안 오른다라는 것도 핑계고 배당주가 안 오른다라는 것도 편견이고 오해인 것 같아요. 잘 사면 리얼티 인컴은 보세요. 6,600여 개 소매시설을 운영하면서 매달 배당을 지급한다. 정말 건물주 주식입니다. 제가 봤을 때 웬만한 부동산 투자보다도 좋지 않은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분산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좋을 것 같다. 리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심지어 지금 보시면 최근까지는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경기 순환주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꺾이면서 빠져나오고 리츠, 부동산 주들은 더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물론 뭐 경기 순환주도 좋지만 부동산 플러스 배당까지 누릴 수 있는 리츠로 돈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 아멕스라는 신용카드 아시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와 마스터카드가 두 개가 있네요. 비자는 하필 이번 달 배당락일에는 없어서 빠졌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기사는 너무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여름 소비가 돌아왔다. 지금 미국부터 이제 시작됐죠. 소비 수혜주 대표적으로 카드사가 되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특히 이 개인 소비에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멕스가 보통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무거운 기업들이고 얘가 3등이기 때문에 얘가 덩치가 작아서 얘가 훨훨 날아가면 비자 마스터가 뒤따라가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아멕스 카드 CEO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MZ세대 카드 사용률이 이미 2020년 넘은 건 오래됐고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 25% 높다. 이 얘기는 완전 회복됐다는 거죠. 거기에 보복 소비라고 불리는 것처럼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 시기보다 25% 넘었다. 이미 백신 접종이 100% 된 것도 아닌데요. 이제 아멕스는 이번 주도 신고가 갱신했고요. 비자와 마스터가 상대적으로 좀 느립니다. 왜냐면은 비자 마스터는 덩치도 크고 비자 마스터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아시아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유럽 이런 쪽이 아직 바이러스가 진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춤한데 결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 저는 해소될 거다라고 보면 이런 게 이제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은가. 비자 마스터는 걱정 없는 주식이니까요. 근데 배당을 너무 좁게 준다는 게 아쉽죠. 배당주라고 보기 참 너무 째째하고 민망한 기업인데 그게 좀 제일 아쉽습니다. 비자 마스터가 배당을 한 2-3% 배당 주면 참 좋겠는데요. 다음으로 금융주, 은행들이 배당이 조금 약하다, 아쉽다. 한 3-4% 팍팍 주면 좋겠는데 JP모건도 2.5%고 원래 모건 스탠리가 배당이 1.6%였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 배당을 2배 늘렸습니다. 그래서 3.2가 됐어요. 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은행주들 배당에서 빠질 수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 야, 이거 기사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보이시나요? 모건 스탠리가 배당금 2배 늘렸습니다. 2배, 더블. 제가 이 기사 보면서 딱 느꼈어요. 금융위기에 연말에 무슨 기사 나냐면 은행사, 금융주들 지금 국민들은 다 파산했는데 배당 잔치한다. 부자들의 잔치다, 뭐 이런 말도 막 나왔었는데 마치 그런 느낌처럼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은행들은 현금이 더 많아졌고 그 쌓아놨던 현금을 이번 주에 대량 방출하기로 결정한 거죠. 배당 2배 늘렸고 JP모건은 11% 늘렸고요. 네, 여기 써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60% 배당 늘렸고요. 야, 이렇게 늘리기 쉽지 않은데 한 2년 동안 늘릴 걸 한 번에 늘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6개 중에 5개 은행이 배당을 늘렸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은 배당률이 2.5%,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살 거면 배당 보고 사시니까 평균보다 좀 싸게 사면 좋겠다.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지 이 주식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은행주는 가능하면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리고 근데 모건 스탠리는 지금 평균보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배당을 늘려가지고 3% 넘어갔네요. 엄청 매력적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금융주들도 결국은 경기 회복되면 제일 수혜받는 기업들이니까 나쁠 거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6개 은행 중에 5개가 배당 증가한다는 기사와 함께 모건 스탠리 급등, 나머지 은행주들도 좋았다. 이런 표를 나타낸 거고요. 다음으로 제약사들, 전통적인 배당주들이죠. 화이자, 브리스톨 마이어스, 에브비 이런 기업들이 화이자 4%, 에브비 4.6, 브리스톨 마이어스 약 3%,
의료기기 에보트. 에보트라는 기업은요, 코로나 진단키트로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펌핑 엄청 됐다가 올해는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하고요. 코로나 수혜 모멘텀을 많이 받았던 주식이라서. 정작 화이자나 에브비 이런 주식들은 오른 게 거의 없어요. 향후 성장 동력이 좀 약하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 거품도 없지만 향후 막 엄청나게 급등할 소재도 좀 드물어서 배당주 깔아놓는 느낌으로 많이 사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손해보긴 힘드니까, 크게 손해보긴 힘드니까 이런 관점도 있다. 그 외에도 이제 통신주들, AT&T는 진짜 지금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버라이즌도 그렇고. 여러분 요즘 한국의 통신주들도 반등하지 않았나요? 보니까 아시아 통신주들 괜찮은 것 같은데 미국도 5G 좀 재개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시스코는 먼저 반등하고 있거든요. 통신 장비주. 원래 장비주가 먼저 가고 마지막으로 B2C 하는 통신주들이 뒤늦게 움직이는데 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코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AT&T는 지금 뭐 배당 컷 우려도 있고 아무튼 우려가 있을 때 또 봐야 되니까 한번 같이 째려보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말씀 주시네요. 한국 통신주들 반등했죠. 그렇죠? 먼저 그런 통신주 이런 것들은 한국이 더 빠르거든요. 통신 장비주가 반등하고 한국 통신주들도 반등하는 거 보니까 미국도 통신주가 좀 무거워서 그렇지 뒤늦게 따라오르지 않을까. 엄청 덩치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컴캐스트라는 회사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컴캐스트라는 회사가 지금 보시면 예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최대 케이블 회사 중 하나죠. 망해간다는 회사였는데 지금 완전히 반등 성공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미디어 공룡이라는 컴캐스트 이 뉴스 들고 있죠. CNBC 같은 MBC 뉴스 계열사로 들고 있는데 아마 익숙하실 텐데 이 컴캐스트가 이제 케이블 회사라서 거의 죽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관심이 잘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올드한 산업만 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 주에 다른 방송사랑 뭐 인수합병할 수도 있다 혹은 아주 유망한 기업 하나를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잠깐만 말씀드릴 건데 이 미국 대표 케이블 TV 회사였거든요. 컴캐스트가 정말 잘 나갔었는데 보시면 이게 2014년부터 유료 케이블 가입자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영어로 코드 커팅이라고 하잖아요. 케이블 가입자 다 끊어버리고 전부 다 넷플릭스로 넘어가는 거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아마존 프라임, 뭐 애플 TV, 로쿠 이런 기업들로 다 지금 이제 구독하러 넘어가니까 저도 그래서 얘네는 좀 힘들겠다 개인적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혹시 피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피콕? 컴캐스트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인 피콕을 출시했는데 저 이거 보면서 좀 잘하고 있나 봤더니 오늘 기사 찾아봤더니 유료 구독자가 5월 말 기준 1000만 명 미만이래요. 여러분 1000만 명 미만이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등 넷플릭스가 2억이 넘었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1억이 넘은 상황에서 아마존 프라임도 1억 명이 넘죠. 1000만 명이면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충격이었어요. 이건 좀 냉정하게 말하면 좀 실패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컴캐스트에서 뒤늦게 안 되겠다. 인수 쪽으로 돌리자 아니면 합병이다 이런 쪽으로 가서 방향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 보여드렸지만 이 다른 경쟁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로쿠라고 하는 이 스트리밍 그 플랫폼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번 요거 되면 미디어 쪽에서 또 변동이 있지 않을까. 지금 나름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죽어간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이제 반등하려는 살아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노잼이다 아예 관심조차 없던 기업이었으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